마이크 테스트.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리나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점은요, 우리나라의 서핑 인구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제가 처음에 서핑을 배울 때는 이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그리고 서핑이 이렇게 붐이 될지도 몰랐습니다. 서핑 인구가 많아지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요. 서핑의 문화도 점점 정착되고 있고, 막 모든 게 시작이에요. 외국에 나가서 외국 친구들, 외국의 프로서퍼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한국에서 서핑을 해? 질문도 굉장히 많이 받고요. 그러면 제가 말하죠. 당연히 서핑하지. 파도 있어? 파도 있지. 라고 합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발리 굉장히 많이 가잖아요. 싸움이 일어났다. 발리에서 욕을 먹고 왔어. 너무 무서워. 로컬리즘 너무 무서워. 라는 얘기 심심치 않게 들어보셨죠? 서핑 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시거나 혹은 위험한 상황을 나도 모르게 만들게 됐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서핑 룰이라고 하면 왜 서핑 룰이 있을까요? 자, 이렇게 재밌고 즐거운 서핑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안전하게 즐길 수 있을지 혹시 여러분들은 서핑의 룰을 아시나요? 마이크도 있어요. 제가 목소리가 너무 저음이라서 음식점에 가면 이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모들이 몰라.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사람이 항상 이모 블루땅에서 주문을 원활하게. 서핑 룰 모르시는 분들, 알지만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외국 나가서 들어온 지 2달 정도 됐습니다. 한 외국에 1년 조금 넘게 있다가 대회 때 왔다 갔다 했고요. 많은 사람들과 많은 서퍼들과 같은 라인업에서 서핑을 하면서 조금 답답했던 점이 있어요. 그거를 오늘 유튜브로 얘기를 드릴 건데, 예전에는 몰랐던 룰, 피크, 드랍이죠?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자, 드랍이라고 하면요, 기본 상식입니다. 드랍이라고 하면 파도가 있습니다. 자, 파도가 이렇게 A 프레임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혹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자, 가장 파도의 높은 점, 이 꼭지점이 파도의 피크라고 하고요. 가장 높은 선. 이 피크의 가장 근처에, 앞쪽 근처에 있는 사람의 파도의 우선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서핑의 룰입니다. 피크 보실 줄 일단은 알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간과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피크가 여기서 이렇게 이동해서 일직선으로 절대 오지 않아요. 일직선으로 오면은 문제 없겠죠. 하지만 물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물의 움직임. 자, 피크가 여기 서 있다가요. 피크가 나랑 가장 가까이 왔다가 조금씩 측면으로 가서 이쪽이 피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파도를 잡기 위해서 패드를 할 때 분명히 내가 피크였어. 근데 나중에 내가 파도를 잡을 때는 내가 피크가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때는 내가 뒤를 보면서 파도를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내 주변에 가깝게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패드를 동시에 하고 있다면 더 정확하게 보실 줄 아셔야겠죠? 사실 저도 한국에서 서핑을 배우면서 드랍 많이 안 지킨 적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파도를 잘 볼 줄 모르니까. 파도 잘 볼 줄 몰랐었어요. 저도 마찬가지로. 자, 파도를 볼 줄 모르면 내가 피크인지 저 사람이 피크인지 혹은 내가 드랍인지 이게 내 파도인지 잘 모르시죠? 파도는 많이 볼 수밖에 없고요. 많이 경험을 쌓으실 수밖에 없어요. 자, 이제 내가 인사이드를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근데 나는 기다리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갑자기 인사이드로 들어와서 파도의 피크 쪽에 자리하고 있다. 매너가 없는 거겠죠? 이거는 정말 지켜주셔야 돼요.
정말 몇백 명이 있으면 사실 지켜지기는 힘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크가 굉장히 명확하게 잘 들어오는 피크존이라든지 파도가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모든 사람이 좋은 파도를 타고 싶은 거는 같은 마음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안전하게 양보를 한다면 그 사람도 당연히 나의 파도는 양보를 해줄 거예요. 그 파도를 탈 수 있는 권리를 지켜줄 겁니다. 서핑 인구가 굉장히 많아서 원웨이브, 패들 20명, 원웨이브, 10서퍼 굉장히 많이죠. 굉장히 위험해요. 한 파도에서 많은 분들이 파티웨이브라는 명분으로 파티웨이브 안 돼요. 위험해요. 만약에 그 스팟에 나의 크루들밖에 없고 그리고 파도가 좋으면 문제가 안 될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라인업에 떠 있는데 나의 크루와 함께 파티웨이브를 한다. 사실 보기 좋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오래 기다렸고 그러면 주말 서퍼에게 모두 양보해야 되나요? 평일 서퍼는 매일 타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두에게 파도는 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이든 한국인이든 로컬이든. 우리나라에서 조금 잘못 알려진 로컬리즘은 제가 나중에 따로 또 영상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by the way, 드랍 맨 처음에 서핑 라인업에 나가게 되잖아요. 인사를 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나의 존재를 먼저 알려주셔야 되죠. 자, 그러면서 인사이드로 직접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서핑 룰은요. 라이딩 시 인사이드로 바로 들어가지 마세요. 자, 내가 라이딩을 하고 나갔어요. 그리고 빠르게 라인업으로 들어오시는 건 아시죠? 파도 앞에 계속 깨지는 데서 많이 힘들어질 거잖아요. 바로 인사이드에 들어오게 된다면 인사이드에서 타고 나가는 서퍼와 마주치게 될 겁니다. 마주친다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죠. 자, 혹은 그 사람의 라이딩을 방해하기 때문에 죄송해요, 미안해요, 혹은 위험한 상황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라이딩 하고 있는 사람을 방해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그거는 드랍과 같은 룰에 적용됩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대회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드랍과 똑같이 쳐요. 내가 라이딩을 하고 있는데 상대 선수가 라이딩을 방해하면서 들어오고 있어. 그러면 그 상대 선수는 나를 드랍한 거와 마찬가지로 대회 점수 두 번째 높은 점수가 차감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라인업은 인사이드로 바로 들어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라인업에 나갈 때 유독 많은 사람과 내가 마주한다. 라이딩을 하는 사람과. 그래서 나는 어떻게 피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거의 80% 이상은 내가 바로 인사이드로 파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냐면요. 라이딩을 하고 나서 인사이드로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돌아서 들어오셔야 돼요. 돌아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로 우선권이랑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보세요. 돌아서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의 우선권을 다 보내고 소진시킨 후에 내가 조금씩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내 파도가 왔을 때 파도 적당한 걸 고르고 탈 수 있을 만한 파도가 왔을 때 패드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스팟에서든 마찬가지예요. 한국, 외국, 어느 스팟. 내 스팟. 모두 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이분들은 계속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기다리고 있었어요. 파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나 여기 로컬이야. 아니면 나 패들 잘하고 서핑 잘하고 나 프로 서퍼야. 바로 인사이드 들어가는 거는 매너가 아니에요. 밖에서 기다리셨다가 조금 텀을 두고 조금씩 그 인사이드로 들어가시는 게 매너입니다. 요거는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도 피 크고 여기도 피 크고 저기도 피 크고 그럼 상관없겠죠. 근데 파도가 굉장히 좋은 날 있잖아요. 좋은 스팟, 외국 나가면 한 곳이 깨지는 포인트 브레이크, 그런 곳에서는 요 룰을 좀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룰을 알게 되면. 정말 알려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패드를 해서 파도를 못 잡으면 제발 연달아서 패드를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패드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 라인업에서 비켜주셔야 됩니다. 타고 나가 자신 있으면은 패드를 해주세요. 그렇게 될 겁니다. 이 룰을 알게 되면. 왜냐하면 내가 패드를 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러면 아웃이에요. 그 라인업에서 비켜주셔야 됩니다. 파도의 우선권. 드랍과 비슷한 내용이에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매너로 알려져 있고요. 면밀히 따지면 매너보다는 서핑 룰에 가깝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패드를 내가 이 상황에서 못 잡을 것 같으면 안 하겠다고 옆에 사람을 보내주시거나 패드를 시도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내가 보세요. 인사이드에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난 옆에 있어요. 그 사람을 봐요. 근데 그 사람이 타고 모든 파도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안 타실 수도 있잖아요. 이 파도는 내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차례의 사람이 패드를 해서 나가셔도 됩니다. 이 사람의 파도가 타실 의지가 없다면 그 다음 사람이 패드를 해서, 혹은 그 다음 사람도 아니더라도요, 그 바깥쪽에 기다리고 있으신 분들이 타셔도 괜찮아요. 이게 드랍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지금은 매너로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고요. 피크를 또 잘 보셔야겠죠. 보통 한국은 여기저기에서 파도가 많이 깨지긴 하지만 외국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브레이크, 한 곳에서 깨지는 파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룰을 모르신다면 괜히 민폐가 될 수도 있고요. 얼굴 불 켜지는 사고가 나실 수도 있습니다. 그냥 1시간 동안 기다릴 순 없잖아요. 어느 정도 타고 나갔다고 생각하고, 혹은 세트 파도가, 굉장히 좋은 세트 파도가 한번 지나가고 나면, 텀이 지났죠? 그러면 이제 패드를 하셔도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많은 것을 적용할 순 없어요. 이 룰들을 다 적용할 순 없어요. 그러면 나는 그날 하루 종일 아무 서핑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겁니다. 눈치만 보다가요. 네, 적절하게 센스 있게 이거를 적용을 한다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과 안전하고 즐겁고 모든 사람이 해피하게 그 라인업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국에 와서 많이 목격했어요. 잘 타시는 분들. 자, 못 타시는 분, 초보분이 여기 라인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저 사람 초보네. 내가 타야지. 스네이킹을 해서 타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가 피크죠. 피크가 아닌 곳에서 피크가 이 초보분에게 와요. 그럼 이 사람의 우선권인데 무시하고 내가 안쪽 인사이드로 패드를 해서 잡아서 페이크 테이크업 혹은 라이딩을 반대쪽으로 나가는 스네이킹, 끊어서 그 사람을 커트시키고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욕 많이 먹습니다. 이거 정말 주의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초보분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초보분들이 못하면은 탈 수 있잖아요. 네, 그분이 못할 것 같으면 같이 패드를 하다가 그분을 보시고 테이크오프가 안 되면 그때는 일어나셔도 됩니다. 하지만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낼 수 있는 권리는 나한테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왜냐면 그 사람 파도였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어요. 자, 한번 그 사람 때문에 나도 파도를 못 잡거나 그 사람이 파도를 놓쳤어. 자, 근데 그 초보 때문에 또 못할 경우가 생기기도 해요. 서핑은요, 먼저 잡은 사람의 파도도 아니고요. 모든 사람은 동등합니다.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파도의 우선권이 적용이 되고요. 저는 그래요. 외국에서도 많이들 그러고요.
자, 초보랑 같이 있어요. 초보가 패드를 한 번 했어요. 못하고 나갔어요. 그럼 저는 지켜봅니다. 자, 두 번째 파도가 왔어요. 패드를 했어요. 못하고 나갑니다. 오마이갓. 세 번째. 사실 세 번째까지 기다려주는 서퍼들은 정말 매너가 좋은 서퍼일 거예요. 외국에서. 그렇지 않아요. 자, 패드를 했는데 놓쳤어요. 죄송합니다만 나가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 때문에 우선권이 이제는 더 이상 없죠. 넘어갔죠. 근데 그분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파도를 못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파도가 큰 날은 자신의 능력에 맞게 라인업을 하셨으면 좋아요. 위험한 상황도 있지만 나 때문에 다른 서퍼분들이 서핑을 못하는, 파도를 못 잡는 피해가 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분쟁들과 사고가 일어나기 일수고요. 그리고 인상이 찌푸려지기 일수입니다. 외국에 나가서 서핑을 하다가 보면 로컬들과의 마찰, 그리고 어떤 위험한 상황도 이런 일들에 있어서 많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제가 외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한국 사람들 너무 이 파도 저 파도 다 패드를 하려고 그래. 파도 욕심이 너무 많아. 항상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파도 잘 타는 사람 장땡. 저는 어느 정도 일리는 맞다고 생각해요. 어찌됐든 파도를 타야 하는 레포츠이기 때문에 내가 서핑을 못했어. 서핑 파도를 못 잡았어. 그거는 저의 패들이 안 되거나 혹은 나의 밸런스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의 문제겠죠. 그래서 최대한 룰을 지키면서 안전하게 타되 서핑은 잘하는 게 제가 잘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진짜 또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사실 이를 악물고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꼴불견은요, 서핑을 잘한다고 못하는 사람들 무시하는 사람들, 그리고 알만한 사람들이 스네이킹 하는 사람들, 우선권 무시하고 인사이드로 들어가서 바로 돌려타는, 혹은 패드를 했다가 놓쳤어요? 또 뒤에 거를 패드를 하고 가시는 분. 자, 이렇게 되면요, 자, 자신의 우선권이 놓쳤지만 그 다음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 정당하게 내 파도를 타려고 탔어요. 근데 파도를 놓친 우선권의 사람이 그 파도를 또 잡아서 타요. 그러면 밖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의 파도지만 드랍이라고 보여요. 아닌데. 그러면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두 번째 패드를 했던 사람이 야! 헤이 헤이 헤이! 비켜! 너 뭐야? 화를 내고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정말 하나만 알고 둘은 아는 무식한 행동하지 마세요. 제발. 외국에서 그러면서 많은 분쟁이 생긴 걸 봤고요. 로컬들과 싸우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나라 서핑 문화가 많이 발전되었지만 조금 의식도, 서핑 문화 의식도 성장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헷갈리시는 문제가 있거나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저도 사람인지라 100% 지킬 순 없어요. 저도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을 때가 있고요. 많은 분들에게 피해를 드릴 때가 있어요. 하지만 아는 것과 몰라서 모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 안전하게 서핑합시다. 포르투갈 가기 며칠 전인 리나였습니다. 사실 다급하게 만들어가지고요. 제가 까먹고 있는 알려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영상에서 까먹고 있는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으면 다시 짧게라도 영상 만들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신 거 꼭 댓글 달아주세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룰을 지키고 안전하게 타셨으면 좋겠습니다.